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 알아? 원작은 우리가 알던 내용과 대부분이 달라서 많이 놀랄 거야. 이야기를 시작해볼게. 대귀족 부부에게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어. 그 아이의 이름은 탈리아라고 해. 부부는 탈리아를 지극히도 사랑했지.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는 아이의 미래를 알기 위해 점성술사들을 불러들였어. 그런데 점성술사들이 충격적인 예언을 내놓았어. 이 아이는 아마 가시 때문에 큰 재앙이 될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그 말에 엄청난 불안감에 빠진 그는 성 안뿐이 아니라 온영지에 금령을 내렸어. 암화를 모두 불태우고 수입조차 못하도록 한 거야. 그렇게 탈리아는 주위의 사랑과 과한 보호 속에 자랐어. 성 밖으로는 거의 나갈 수 없는 격리된 생활을 했어. 어느덧 시간이 흘러 탈리아는 세상의 모든 빛을 모아놓은 듯한 미모를 가진 처녀로 성장했어. 아름답고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순진한 처녀였지. 어느 날 왕이 사냥을 하러 성 밖으로 나갔어. 탈리아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 그러다 창 밖을 구경하는데 어떤 노파가 물레로 실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 그런 광경을 처음 본 그녀는 호기심에 창문을 열고 온 노파를 불렀어.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에 노파를 성 안으로 불러들인 거야. 그녀의 요청에 노파는 실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어. 처음 본 신기한 광경에 그녀는 아마 줄기로 향해 손을 뻗었어. 그 순간 아마 줄기에 있던 가시가 탈리아의 손톱 밑에 파고 들어갔어. 그녀는 가시에 찔리자마자 뒤에 있던 의자에 쓰러지고 말았어. 그런 그녀를 아버지가 발견했어. 딸의 이름을 부르며 미친 듯이 몸을 흔들고 소리를 질렀지만 탈리아에게서 어떠한 반응도 나오지 않았어.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 탈리아는 죽은 듯 보였지만 피부는 여전히 장미처럼 붉고 생기가 넘쳤으며 아름다웠어. 그런 그녀를 보며 탈리아의 아버지는 절규했지. 이토록 살아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보석을 어떻게 차가운 흙 속에 묻을 수 있겠는가. 딸의 운명을 바꿔주지 못한 사실과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는 이상한 결정을 내렸어. 무덤에 묻는 것이 아닌 자신이 소유한 성 중 가장 외딴 곳에 있는 성에 딸을 데려다 두기로 결정한 거야. 탈리아를 아름답게 치장시켜서 아름다운 외모를 돋보이게 만들고 방을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꾸몄어. 마치 그녀가 살아있는 듯 말이야. 그는 사랑하는 딸을 성에 두고 사람 한 명 남겨두지 않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갔어. 딸이 살아있다고 믿으며 살고 싶었던 건지 그 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 세월은 지체 없이 흘러 탈리아를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숲에 누군가 방문했어. 이웃나라의 왕이 사냥을 하러 온 거야. 그런데 사냥을 하던 도중 아끼는 매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었어. 매를 찾다 보니 여러 세월이 지나도록 관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성을 발견했어. 그는 성으로 향했어. 그런데 암만 성을 두드리고 힘을 써도 나오는 이 하나 없고 문이 열리지도 않았어. 그래서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성 안으로 들어갔어. 매를 찾아 성 이곳저곳을 살펴보는데 사람이 찾지 않은지 오래되어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 먼지로 인해 왕의 걸음걸이마다 발자국이 찍혔지. 그러다 마침내 탈리아를 발견했어. 의자에 잠든 듯 앉아있는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웠어. 그는 그녀를 깨우려 소리치고 잡아 흔들었어. 반응이 없자 숨을 쉬는지 확인도 했지. 탈리아가 죽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의 매력에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어. 그녀는 여전히 따뜻하고 볼과 입술은 장미빛으로 물든 듯 붉었거든.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 왕은 그녀를 침대로 옮겼어. 원작에선 이렇게 표현해.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왕은 온몸에 뜨거운 욕망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왕은 그녀를 안아 침대로 옮겼고 그곳에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었다. 탈리아에게 욕망을 분출한 그는 그녀를 두고 다시 창문을 통해 나왔어. 그대로 그는 자신의 성으로 돌아갔어. 왕의 성에는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 그의 아내였지. 그는 결혼을 했거든. 그는 탈리아를 잊고 현실로 돌아와 일상으로 돌아갔어. 반면 혼자 남은 탈리아에게는 변화가 생겼어. 점점 배가 불러왔거든. 시간은 흘러 출산의 때가 다가왔어. 그런 탈리아를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지. 보이지 않는 요정들이 나타나 출산을 도왔어. 그녀는 잠든 채로 쌍둥이를 낳았어. 요정은 아이들을 돌봐주고 모유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 아이들은 요정의 도움으로 무럭무럭 자랐어. 엄마인 탈리아 무릎에서 놀기도 하면서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탈리아의 품에 안겨서 젖을 찼던 아이가 탈리아의 손가락을 입에 물었어. 그러자 탈리아는 손톱에 있던 아마 가시가 빠져서 잠에서 깨어났어. 깊은 숨을 내쉬며 깨어난 그녀는 몹시 혼란스러웠어. 자기 가슴에 매달려 있는 아이를 보고 먼저 놀랐어. 누가 이 아이들을 내 방에 데려다 놓은 거지. 그런데 방을 둘러보니 방도 자신이 지내던 방이 아니어서 또 당황했지. 탈리아가 혼란스러워하는 와중에도 아이들은 그녀의 가슴에 매달려 계속 젖을 찾았어. 탈리아는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자신의 몸에서 모유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얼덜덜하지만 자신의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본능적으로 아이들에게 젖을 물렸지. 그리고 아들에게는 해, 딸에게는 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 한편 왕은 또 사냥을 가려 왕궁을 나섰어. 이때까지도 그는 탈리아에 대해 잊고 있었지. 그런데 사냥을 하던 중 탈리아가 불현듯 떠올랐어. 다시 보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에 사로잡혔어. 그 여인의 눈부신 미모를 다시 눈에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는 탈리아가 있는 성으로 향했어. 성은 여전히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 그래서 이번에도 사다리를 이용해서 성에 침입했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잠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녀가 눈을 뜨고 있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고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 원작에서 그는 자신의 씨앗으로 만든 열매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표현했어. 탈리아는 그를 보고 경계하며 누구냐고 물었어. 당신이 죽은 줄로만 알았소. 하지만 눈부신 아름다움이 이성을 마비시켰고 내 피에 뜨거운 불을 질렀소. 나는 당신에게 매료되어 그 열정을 이기지 못하고 당신의 사랑에 열매를 거두었소.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탈리아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어. 그런데 그녀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수긍하고 이해했어. 자신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일부분이라도 해소를 해주고 아이들의 아빠라니 그냥 그를 수용한 거야. 원작엔 왕이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자 그들 사이에는 즉시 사랑과 우정의 유대가 맺어졌다라고 나와. 그와 그녀는 아이들과 며칠을 축제처럼 행복하게 함께 시간을 보내. 그런데 왕이 성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왔어. 왕은 꼭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 탈리아는 슬펐지만 그를 믿고 보내주었어. 왕은 자신의 성으로 돌아왔어.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 듯 했어. 그는 식사를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오직 그들만을 생각했어.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고 마음은 이미 그 숲속성의 포로가 되어 있었어. 그런 왕의 상태가 결국 재앙을 만들어냈어. 왕비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만 잠결에 탈리아와 해와 달의 이름을 부른 거야. 왕비는 그 소리를 듣고 분노했어. 남편의 외도를 알아챘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 왕비는 남편에게는 티내지 않고 조용히 왕의 비서를 불렀어. 그녀는 그에게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막대한 재물과 큰 보상을 주겠다고 그를 회유했어. 하지만 그렇지 않을 시엔 가장 잔혹한 고문을 가하고 목숨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협박했지. 결국 비서는 왕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고 왕비에게 굴복했어. 그는 탈리아와 해, 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 왕비는 탈리아에게 줄 편지를 건넸어. 왕이 없는 틈을 타 탈리아에게 주고 오라고 했지. 비서는 탈리아에게로 가서 왕이 쓴 편지라며 전해주었어. 비서는 편지를 전하며 연기까지 더했어. 전하께서 두 아이를 몹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폐하의 명을 받들어 제가 아이들을 궁전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탈리아는 그 말에 몹시 기뻤어. 우리들을 잊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기뻤을 거야. 사실 그녀는 왕이 아내가 있다는 것을 몰랐거든. 그래서 위험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아이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단장해서 비서에게 아이들을 맡겼어. 그녀는 자신을 부를 날을 기다리며 혼자 남았어. 비서관은 왕비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 왕비는 아이들을 보고 화를 내지도 않고 침착했어. 그리곤 요리사를 찾았어. 이 사생아들의 목을 베어라. 고기를 잘게 다지고 맛있는 소스를 곁들여 스튜를 끓여서 남편의 저녁 식탁에 올려라. 그 시각 왕은 또 탈리아를 만나러 갔어. 그곳엔 탈리아가 혼자 울고 있었어. 놀란 왕은 탈리아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어. 비서관이 전하께서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해서 데리러 왔다고 해서 아이들을 보내주었다고 얘기했지. 왕은 비서관이 자신을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믿었어. 왕비와 한통속일 줄은 생각을 못한 거지. 왕은 그녀에게 꼭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다시 하고 아쉬운 작별을 했어. 성에서는 요리사가 고민에 빠졌어. 하지만 자신을 올려다보는 아이들을 보니 차마 해칠 수가 없었지. 결국 고민 끝에 아이를 숨기기로 했어. 아내에게 아이를 맡기고 그는 새끼 양을 잡아서 왕비가 말한 대로 요리를 했어. 아주 완벽한 요리였지. 그날 저녁, 그 음식은 왕의 저녁 식탁에 올랐어. 성 어딘가에 아이들이 있다는 생각에 흡족한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했지. 음식에 대해 극찬하면서 즐겁게 먹었어. 왕비는 속으로 자신의 아이를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극찬을 한다고 생각하며 왕을 비웃으면서 말했어. 드세요. 전하, 당신의 것을 드시고 계신 것이니 마음껏 드셔야지요. 왕은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두 말끔히 먹었어. 왕이 또 사냥을 하러 왕궁을 비웠어. 왕비는 그 틈을 타 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시켰지. 비서관이 데리러 왔다고 하자 그녀는 기쁨에 벅찬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 드디어 사랑하는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다는 행복감에 젖었지. 탈리아는 한껏 예쁘게 치장을 하고 따라 나섰어. 그때 왕비는 화형대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어. 왕이 돌아왔을 땐 탈리아를 흔적도 없이 태워버릴 작정이었거든. 비서는 탈리아를 왕비에게 데려다 주었어. 탈리아는 왕과 아이들을 볼 것을 기대했는데 도착하니 웬 모르는 여자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어. 모르는 여자의 서슬퍼런 눈빛에 탈리아는 얼어붙었어. 왕비는 탈리아에게 달려들어 수차례 뺨을 내려치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어. 탈리아는 영문도 모르고 얻어맞고 두려움에 떨었지.
그런 그녀에게 왕비는 가시돋친 말을 퍼부었어. 이 파렴치한 유물아, 내가 감히 내 남편의 사랑을 훔치고 그 더러운 씨앗들을 세상에 내놓았느냐. 네가 감히 왕비인 나의 자리를 넘보려 했단 말이냐. 저기 보이느냐. 저것이 바로 너 같은 유물을 위해 내가 정성껏 준비한 침대다. 네가 내 남편과 나눈 그 더러운 불장난의 대가를 저 뜨거운 불길 속에서 치르게 해주마. 걱정 마라. 사생아들은 내 정부가 맛있게 씹어 삼켰으니까 그 불결한 핏줄들은 이미 아비의 창자 속에서 썩어가고 있어. 이제 너만 저 불길 속으로 사라지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흔적은 단 한 점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탈리아의 머리채를 잡고 화형대 쪽으로 질질 끌었어. 그리고 병사들에게 탈리아를 화형대에 묶으라고 명했지. 탈리아는 왕비의 말에 정신이 나갈 정도로 무서웠지만 벌벌 떨며 빌었어. 그리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기 위해 다급하게 얘기했어. 왕비님, 이 비천한 몸은 불길 속에 던져져 마땅하오나 이 옷들은 너무나 귀하고 화려하여 아까운 보물들입니다. 부디 이 옷들을 벗어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이 옷들은 당신에게 훨씬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좋다. 이토록 귀한 옷들을 불덩이로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 옷을 다 벗어 바칠 때까지 기다려주마. 요물, 어서 서둘러 벗어라. 그녀는 옷 한 벌을 벗을 때마다 하늘이 무너질 듯한 비명을 질렀어. 옷을 벗으면서 왕과 신을 부르짖었지. 왕비는 탈리아를 비웃으며 탐욕스럽게 옷들을 주었어. 거의 다 벗고 속옷만 남았을 때 탈리아는 더욱더 절망에 빠져 비명을 질렀지. 그때 왕궁 안으로 들어오던 왕의 귀에 탈리아의 비명소리가 들어갔어. 처절한 비명소리가 왕은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듯 아팠어. 마르 채찍질에서 황급히 소리에 진원지로 향했어.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짓이냐? 이 불길은 무엇이며 왜 탈리아가 여기서 이토록 처참하게 울고 있단 말이냐? 왕은 헐벗은 탈리아의 몸을 안아서 감싸며 가슴팍으로 강하게 끌어안았지. 그리고 다정한 말로 달래주었어. 왕비에겐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여인에게 손대지 마라 라고 소리쳤어. 왕비는 남편의 분노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 오히려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면 남편을 조롱했지. 어서 오세요. 전하, 저 암캐를 태워 죽이려는 중이랍니다. 당신의 사랑을 훔치고 기만한 여자를 불태우는 것이니 기뻐하시지요.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이 맛있게 씹어 삼킨 그 고기가 저 여자가 낳은 당신의 자식들이었으니까요. 자신이 자기 자식들을 먹었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을 듣자 눈은 뒤집혔고 이성을 잃은 포효가 터져나왔어. 이 사악한 악마 같은 년, 독사보다 더 독한 년, 감히 내 소중한 핏줄을 죽이고 나에게 그 살점을 먹였단 말이냐. 감히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저 사악한 왕비를 붙잡아라. 저 과련한 여인을 죽이려 한 불 속으로 던져 넣어라. 한 줌도 남기지 말고 태워버려라. 군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왕비를 번쩍 들어올렸어. 그들은 그녀를 활활 타오르는 화형대로 던져버렸어. 자신이 준비한 불꽃 속에서 순식간에 시커먼 연기가 되어 사라졌지. 저 비서관 놈도 끌고 와라. 내 신뢰를 배신하고 아이들을 죽인 공범이니 저놈도 불길 속에서 속죄하게 하라. 비서관 역시 불길에 사라졌어. 이번엔 요리사 차례였어.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소리쳤어. 이 잔인한 짐승 같은 놈아, 내 놈이 내 자식들의 살을 베어 요리했으니 이젠 내 살점이 타 들어갈 차례다. 요리사는 왕의 발치에 바짝 엎드려 먼지 가득한 바닥을 핥으며 애원했어. 전하,
제발 제 말을 들어보소서. 죽이시더라도 제 진실을 듣고 죽여주소서. 절박하게 소리쳤어. 왕은 요리사의 뒷덜미를 잡아 불 속으로 던지려다가 잠시 멈췄어. 전하, 그 천사 같은 아이들의 목에 칼을 댈 수 없었나이다. 아이들을 죽이는 대신 새끼 염소를 잡아 요리했나이다. 전하께서 드신 건 전하의 핏줄이 아니라 짐승이었고 아이들은 제 아내가 소중히 보살피고 있나이다. 왕은 요리사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어. 이윽고 그는 요리사를 자신의 품에 꽉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어. 내가 내 영혼을 지옥에서 구했구나. 내가 내 자식들을 살렸단 말이냐. 왕은 요리사에게 감사를 표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했어. 요리사는 얼른 돌아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 해와 달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맑은 눈을 빛내며 궁전 마당으로 들어섰어. 넋을 놓고 있던 탈리아는 아이들을 보자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어. 아이들을 한 품에 끌어안고 미친 듯이 입을 맞추며 통곡했어. 왕도 달려와 그들을 껴안았지. 왕과 탈리아 두 아이는 서로 엉겨붙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기쁨의 눈물만을 흘렸어. 해후의 순간을 만끽하던 왕은 요리사의 공을 잊지 않았어. 왕은 요리사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귀족으로 임명했어. 이 요리사는 왕국의 진정한 은인이다. 이제 불탄 여자의 재산과 그녀의 하인들까지 모두 이 요리사의 것이 될 것이다. 왕은 요리사의 공을 치하해 주었어. 이렇게 네 사람의 앞길에 모든 방해가 사라졌어. 왕은 더 이상 탈리아를 숲속 성에 숨겨둘 필요가 없게 되었고 행복할 일만 남은 거야. 그는 온 나라에 선포하여 탈리아를 자신의 유일하고 정당한 아내로 맞이하는 성대한 예식을 올렸어. 이야기는 나폴리 속담인 신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자는 동안에도 복이 쏟아져 들어온다 라는 말로 끝이 나. 어떻게 들었어? 생각보다 알던 것과 원작이 많이 다르지? 초반은 알던 내용과 비슷하지만 탈리아와 왕의 첫 만남에서의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지. 사실 제목도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아닌 해, 달, 그리고 탈리아라는 제목이야. 탈리아는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아버지의 과보후로 세상과 단절된 채 성에서만 지내게 되지. 그러한 통제와 억압, 그리고 무지함이 부른 호기심으로 그렇게 피하게 하고 싶었던 운명으로 당도하게 된 거야. 아버지는 달을 무덤에 묻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대하듯 정성스럽게 딸과 성을 꾸미고 그대로 떠나는 것은 마치 인형이나 장식품 취급을 하는 것 같지 않아? 예전엔 여자들의 위치는 그런 정도였거든. 아버지나 가문의 소유물로 존재하다가 결혼을 하면 다시 남편의 소유물이 되는 거야. 탈리아는 아버지의 소유물로 장식장 같은 성에 홀로 있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성에 침입한 이웃나라 왕의 눈에 띄게 된 거지. 처음은 사랑이 아닌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녀를 취하는 것만이 왕의 목적이었어. 이때 우리가 경악한 이야기가 나오지. 사실 왕은 그녀에게 범죄를 저지른 거야. 원작에 표현된 글로는 왕의 행위를 욕망을 충족된 배부른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했어. 왕은 욕망을 충족한 후 그녀를 침대 위에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성을 떠났다. 아주 건조하게 표현돼 있지. 그렇게 떠난 왕이 탈리아를 잊고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그녀는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해. 우리가 아는 동화 내용은 왕자의 키스로 깨어나지만 원작은 아이가 가시를 빼주어서 깨어나게 되지. 깨어난 그녀는 자신이 엄마가 됐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고 모성애로 아이들을 돌보며 지내. 이러한 점도 사회가 여성에게 바라는 여성상에서 나온 이야기인 거라고 생각해.
일어난 상황에 대해 빠르게 수용하고 따르고 아이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돌봄을 원하는 거지. 처음 왕을 만났을 때도 자신에게 파렴치한 행위를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근 암자를 탓하거나 화내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사랑까지 하는 이해 안 되는 모먼트를 보여주지. 어떻게 보면 왕비의 반응이 더 이해가 가는 부분이야. 왕비는 이 이야기에서 제일 입체적인 인물로 보이지. 탈리아보다 더 인간다운 반응을 하고 있어. 질투, 복수, 탐욕 등 왕비는 현실의 사람들을 담고 있지. 결과는 모든 악의 중심인 왕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돼서 끝나. 파렴치한 일을 당한 탈리아는 그 범죄자와 살게 되었고 남편에게 배신당한 왕비는 죽었지. 아, 행복해진 사람이 더 있어. 요리사 부부가 있지. 요리사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차마 해칠 수 없어서 숨기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미천했던 신부는 상승하고 왕비가 탐욕스럽게 모은 재산도 가지게 돼. 탈리아는 통제 속에 키워져서 형성된 무지함과 순진함으로 주인공이지만 스스로 이뤄낸 것 없이 존재감이 없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기만 하다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모양새야 상징성만 가지고 있는 셈이지. 반면 다른 캐릭터들은 주체성을 가지고 움직이지. 우린 이런 이야기를 보고 선과 악의 비율을 조율하면서 현실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 같아. 또 주체적으로 사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챙겨보는 거 어때?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너는 어떤 버전이 마음에 들어?